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과 관련된 인식, 지식 정말 잘못됐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 비판의 원점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눈 한 참모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조기숙 교수가 강력하게 현 부동산 정책 잘못된 원인은 이렇게 대통령이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잘 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친문 세력에서 이러한 조기숙 지금 난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조기숙 교수의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슬기로운 전세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올렸는데요. 이 조기숙 교수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대요. 부부가 교수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마 슬기로운 전세생활,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북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하고 이 조기숙 교수가 인사를 나눴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한테 한 얘기, 일본처럼 집값이 서울도 폭락할 테니까 집을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이 인사, 그러니까 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죠. 이 사람이 조 교수한테 작년에 조 교수가 쓴 대통령의 협상에 관련된 협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대통령의 협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 교수는 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그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걸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교수가 쓴 대통령 협상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현 정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받아들였갖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거 하나만 갖고는 부동산 대책이 되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하나만 받아준 거예요. 또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정책의 실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 페북에 쓴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오게 된다. 제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다. 그리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하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장 다 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진보 경제학자들 김수현 정책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또 한 번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본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친문 계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친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것은 뭐 친문 세력들이 자기 뜻에만 맞지 않으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문자, 전화 폭탄 세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29일 날 오늘에는 일부 친문 사이버 부대가 이제 이 공격 좌표를 말하자면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과 관련해서 무식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니까 이 조기숙 교수 이건 반역자다. 어디 일국의 대통령께 무례한 언사로 깎아 내리는 것이냐. 미통 닭 톡착 외구들의 회의에 넘어갔다. 너도 부동산 전문가더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도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미통닭 이거는 미래통합당을 폄하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속어가 미통닭이라고 합니다. 미통닭. 정말 이게 본래 좌파들이 용어를 잘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바들 네티즌들은 또 이 조 교수 집안에 대해서까지 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조 교수의 말하자면 증조부가 전북 고부군수를 지낸 조병갑인데 이 조병갑 군수의 증손녀인 건 맞는데요. 조선 말 때 이걸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 비판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 조병갑 조선 후기의 탐관, 고종 30년 전라북도 고부군수였으며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여 통학 농민운동을 유발시켰다. 애 후손답네 조기숙 갱 입 다물고 있어라. 예,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집안 비판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에 좋은 자리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저희도 또 의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트위터 사용자는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미 전 의원이 청와대 부름을 받으니 조기숙이가 배가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렇게 친문 세력들의 이 비판을 보면 그야말로 여야 구분 없이 문 대통령만 비판하면 전부 다 가차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달 중순에 박병석 국회의장 그야말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통합당 측 입장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맹공격을 가했다. 통합당에 무슨 약점이 잡혔냐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문 세력들의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진중권, 최장집 이런 진보파 인사들도 이거 한국 민주주의 위기다. 이게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고 결국은 이 진보 세력의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문 세력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 비판을 했다고 해서 예산정책처 매일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최근에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예산정책처에서 한국판 뉴딜 이런 사업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에 대해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입돼 있다. 한시적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가 대단히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제 예산 정책직이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압승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정부 산하 여러 위원회들의 구성과 관련해서 여당의 추천 비율을 높이고 야당의 추천 비율을 낮추자. 이런 또 엉터리 제안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자체도 사고의 틀에 큰 말하자면 이제 오작동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진중권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결국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극성스러운 친문 지지자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뇌를 아웃소싱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민주당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어떻게 잘못된 국정에 더 큰 구멍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고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제가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